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자국민을 상대로 한국의 취업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베트남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확인된 피해자가 140여 명이 넘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 출신 귀화자인 28살 하모 씨. 고향 베트남에 있는 친동생과 친구들을 대신해 한국의 한 비자 발급 대행업체에 1,9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돈을 주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 비자를 발급해 준다는 설명이었지만 약속한 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약도 3, 4개월만이면 입국이 가능한다고 그것 때문에 믿고 계약했었습니다. 베트남 출신 귀화자 티모 씨 등 8명은 자국민에게 취업 비자를 내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간 총책을 통해 고용된 6명의 모집책은 피해자 1명당 50만 원을 받고 피해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현지 베트남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에 광고를 게재해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많이 가보고 싶어요. 이해하고. 확인된 피해자는 144명, 피해액은 모두 2억 1천만 원에 이릅니다. 20, 30대 피해자들은 대부분 빚을 내거나 전 재산을 털어 돈을 송금했습니다. 지난 2007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면서 취업 비자를 발급받기가 어려워진 점을 노린 겁니다. 그 큰 돈을 주고서라도 한국에 취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교묘히 이용하게 된 범죄입니다. 경찰은 티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6명을 입건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3m 높이의 방호벽을 넘어 돌이 날아들 정도로 심한 발파 작업을 하는 공사 현장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돌에 맞아 다친 주민도 있는데요. 해당 공사업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공터에 갑자기 주먹 크기만한 돌이 날아옵니다. 10분이 지난 시각, 또다시 공터 인근에 돌 2개가 연달아 떨어지고 걸어오던 60대 여성이 주저앉습니다. 발파 작업을 하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날아온 돌에 발등을 맞은 겁니다. 발등머리하고 왼쪽 어깨하고 좀 당하는 거는 그 머리하고 3일 동안에 얼굴에 열이 안 내리고 화끈거리고 놀래갖고. 같은 날 하루 이 아파트 주변에 떨어진 돌만 10여 개. 3m 높이의 방호벽을 넘을 정도로 심한 발파 작업 때문입니다. 발파 현장에서 3, 40m 떨어진 곳까지 돌들이 날아오고 있지만 공사 현장에는 제대로 된 방어벽조차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하루 수차례가 넘는 발파 작업에 소음 피해도 심각합니다. 지난 2월 발파 공사를 시작한 업체는 이미 2차례나 기준치인 65데시벨을 초과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빨래도 전혀 못 널고 환기도 안 되고 암석으로 돼 있는 그런 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시끄러울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해당 업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돌이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고 그거는 사실은 저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지에 65데시벨을 접목을 시키면 현장에는 사실 우리 핑계 댔지만 안 걸릴 현장이 없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공사 현장 발파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낙동강 제트스키 사고 실종자가 사고 발생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밀양시 삼당지름 낙동대교 인근 하류 방향으로 800m 지점에서 37살 김모 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시신을 수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가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45살 문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김해와 부산 일대 저층 빌라와 원룸, 상가를 대상으로 24차례에 걸쳐 2,8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가 자신이 알고 지내는 사람의 집 창문과 승용차를 향해 새총으로 쇠고수를 수차례 쏜 혐의로 5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4월 사이 거제시 고현동에서 8차례에 걸쳐 새총으로 쇠고수를 날려 47살 안모 씨의 원룸 창문과 승용차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10대 여학생을 유인한 뒤 돈을 가로채기 위해 성매매를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21살 차모 씨 등 일당 5명을 검거했습니다. 차 씨 등 일당은 지난 17일 밤 11시쯤 김해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16살 A양을 유인해 부산으로 납치한 뒤 성매매를 시켜 금품을 가로채기 위해 5시간 동안 감금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재취업을 하고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데요. 고용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3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중소조선소. 선박 부품을 조립하거나 용접을 하는 하청업체의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실직자였던 34살 김모 씨는 지난 2013년 9월 이곳에 취업했지만 취업 직전 신청한 실업급여를 4달 동안 계속 받았습니다. 김 씨 등 34명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재취업을 하고도 이를 속이고 실업급여 1억 1,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고용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잠시 일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1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만 900여 명, 액수는 113억 원이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2만 2천여 명, 13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고용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실업자의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조사 권한을 가진 노동청이 통장 내역 등을 제출받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도 한계입니다.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계좌 추적도 힘들고 그다음에 통신자료 조회 같은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은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혐의로 3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선업계에 이 같은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오늘도 하늘빛이 흐리게 시작합니다. 비가 내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오늘은 비 소식이 없습니다. 대신 낮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내려갑니다. 창원과 진주가 26도, 밀양이 28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일본 남쪽 해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일 오후가 되면 점차 남부지방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내일 오후에는 경남 모든 지역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의 고비는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이 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남해안 지역으로 최고 80mm, 그 밖에 내륙으론 30에서 60mm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시작합니다. 창원이 19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함안이 27도, 창녕이 28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기온 자체는 내려가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거창이 27도, 합천이 28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습니다. 또 남해 동부 먼바다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장마 전선은 오르락 내리락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남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초반에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에서도 가뭄으로 인한 과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달 하순부터 현재까지 창원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의 14%에 불과하다며 감, 과수원 등의 물 사정이 나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갈이 많은 과수원은 7일 정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 공급을 시작하고 베어낸 풀로 나무 주위를 덮어 수분 증발을 억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열사병 등 온열 손상 환자를 응급 처치할 수 있는 119 폭염 구급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얼음조끼와 얼음팩, 생리식염수 등 9개 종류 구급장비 5,300점을 갖춘 구급차 105대와 구급대원 630명을 투입해 온열 손상 환자 응급 조치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을 잇따라 신설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올 들어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괌과 오사카, 후쿠오카 등 5개 노선을 개설했고 에어부산도 장자제와 다낭, 옌지 등 3개 노선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에어도 올 하반기 후쿠오카와 방콕, 홍콩 등 8개 국제선 노선을 취약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스프레이 국화 2개 품종이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국화는 퍼플캡과 핑크맘 등 2개로 농업기술원이 지난 2012년 자체 개발한 이후 3년 만에 품종보호권을 획득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스프레이 국화를 재배하는 경남 지역의 37개 농가를 대상으로 신품종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해 문화의 전당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무료 영화를 상영합니다. 오늘은 스틸라이프를 상영합니다. 국립발레단의 호두깎이 인형이 오늘 저녁 7시 창녕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스크린으로 무료로 상영됩니다. 오세철 개인전 더 리턴이 다음 달 1일부터 마산대우백화점 더 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